결혼을 앞두고 피앙세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뒤집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여기 사랑 하나로 예비 신부의 복잡한 과거와 논란을 품고 결혼을 선택한 남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논란을 딛고 결혼을 선택한 남자 연예인 T.O.P.사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4위는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 사례, 셀럽 셰프 강래호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을 달고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요리보다는 방송 활동으로 주가를 올린 쇼맨 셰프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까칠한 태도와 날카로운 평가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대중의 평가는 재미는 있지만 정이 안 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강래호가 2012년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 상대는 놀랍게도 비슷한 논란의 이력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박선주였습니다. 박선주는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실력과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그녀를 따라다니는 전과 산범의 타이틀은 대중이 쉽게 잊지 못하는 꼬리표였습니다. 박선주의 과거 전력은 꽤나 화려합니다. 2005년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08년에는 힙합 그룹 업타운의 멤버 스티브 김과 함께 서울, 일본, 태국, 홍콩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엑스터시는 강한 각성 효과로 유명한 약물인데 그녀가 감미로운 발라드를 부르던 당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은 충격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강래호와 박선주의 결혼 소식은 유유상종이라는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은 강래호가 박선주의 과거를 충분히 알면서도 결혼을 결심했는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둘러 결혼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강래호의 해외 유명 레스토랑 경력에도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의 시선은 까칠한 이미지와 논란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 이보다 더 적절한 한 쌍이 있을까? 라는 비아냥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유명인의 삶은 대중의 시선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이력을 들춰보고도 손을 잡은 두 사람은 과연 진정한 용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공통의 흑역사를 공유하고 싶었던 걸까요?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위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연예인 이재훈입니다. 혼성 그룹 쿨의 멤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재훈. 그의 과거를 들춰보면 그 유명한 신마담이 빠질 수 없습니다. 연예계와 화류계를 잇는 연결고리로 불리며 수많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신마담은 이재훈의 비밀스러운 결혼과 사실혼 관계에도 깊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훈은 예성 가구 창업주의 아들로 태어나 탄탄한 집안 배경과 연예계 인기를 동시에 갖춘 업소 여성들 사이에서 이상형으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마담은 이재훈의 취향에 맞춘 세련되고 도시적인 여성들을 소개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둘의 만남은 처음에는 가벼운 연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얀이가 이재훈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급변했습니다. 이재훈은 출산을 반대했지만 얀이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이 결정은 그의 집안과 큰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화류계 출신의 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족의 반대 속에서 결국 혼인신고는 무산되었습니다. 아이는 얀이의 성을 따르게 되었고 이재훈의 가족과 얀이 간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얀이는 2010년의 딸, 2013년의 아들을 출산했으며 이후 이재훈의 설득으로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밀스러운 관계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되며 세간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11년 동안 싱글로 알려졌던 이재훈은 결국 팬카페에 글을 올려 결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배우 김선호를 협박한 최영아와 함께 술자리에서 포착되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중은 이재훈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훈이 꾸준히 양육비를 송금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리가 그의 복잡한 과거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2위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재력으로 치유한 배우 박신양입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박신양. 하지만 그의 삶은 화려한 연기만큼이나 굴곡진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특히 2009년 13살 연하의 재력가 집안 딸과의 결혼 발표는 연예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예비 신부로 밝혀진 패키지는 그야말로 금수저 중의 금수저. 그녀는 하겐다즈 코리아의 백종근 회장의 손녀이자 항공기 지상 조업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의 대표 딸이라는 배경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 연예인이 익숙했던 대중에게 이번에는 남성 연예인이 재벌가의 사위가 된다는 설정, 신선한 소재였고 커다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동화는 결혼 발표 며칠 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백혜진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며 그녀의 과거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순수하고 단아한 21살의 외모와 달리 학창시절 문제아로 악명 높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백혜진과 술을 마시고 그날 밤 함께하지 못하면 남자도 아니다라는 과격한 소문이 퍼졌고 그녀가 고등학교 동창과 이미 결혼한 적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폭로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 폭로에 충격을 받은 박신양은 즉시 주변 측근들을 통해 폭로글들의 진위를 확인했고 불행히도 대부분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영화 4인용 식탁 촬영을 핑계로 결혼식을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부였던 백혜진이 임신 4개월 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갔습니다. 백혜진의 집안에서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박신양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결혼식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박신양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그가 감기약과 수면제를 잘못 복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 복용한 수면제의 양이 무려 30알에 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박신양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박신양은 아내의 과거와 함께 막대한 재산을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재력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재 박신양은 연기 활동보다는 화가로서의 삶에 더 집중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대중은 여전히 그를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상처와 재산 사이의 타협이었을까? 1위는 사극을 좋아하지만 허준만큼은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조성모입니다. 신이 내린 미성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발라드의 황태자로 자리 잡은 그는 2010년 MBC 공채 탤런트 출신 구민지와의 깜짝 결혼 발표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 일부에서는 구민지가 조성모의 15억 원 채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논란은 몇몇 네티즌이 구민지의 과거 스캔들을 다시 들춰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드라마 허준으로 주목받던 배우 전광열의 오피스텔의 한 여성 스토커가 침입해 전광열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한 여성 월간지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한 결과 해당 스토커가 당시 혼성그룹 쿨의 래퍼 김성수와 교제 중이던 구민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성수는 구민지와의 공개 연애를 즐기며 결혼설까지 나올 정도로 관계를 숨기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터진 구민지의 스토킹 사건은 그녀가 양다리를 걸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고 반대로 연인을 둔 상태에서 다른 남성을 스토킹한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국 김성수가 구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은 서둘러 마무리되었고 구민지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조성모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조성모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아내는 내가 소중히 지켜야 할 사람이다.
설령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그녀를 사랑하며 아내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예비 신부를 감싸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전광렬이 주장한 구민지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전광렬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외도 장소로 사용했으며 우연히 두 명의 상간녀가 마주친 상황에서 구민지를 스토커로 몰아갔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성수와의 관계를 떠나 다른 측면에서는 구민지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 더럽기로 소문난 여자 연예인 타프14. 6위는 서인영입니다. 서인영. 이름만 들어도 연예계에서 한때 센 언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주목받았지만 항상 인성 논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2017년 그녀의 행동은 갑질의 정석이라 불릴 만한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건은 예능 프로그램 최고의 사랑에서 벌어졌습니다. 과거 우결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크라운제이와 함께 재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던 서인영. 하지만 방송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그녀는 프로그램에서 돌연 하차했습니다. 하차 이유를 둘러싸고 소문이 무성하자 참다 못한 제작진이 서인영의 갑질 장면이 담긴 글과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서인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너 빨리 나와, 시발 대폭발하기 전에라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곧 서인영 대폭발 영상으로 불리며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촬영 중 서인영은 스태프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스태프들이 몇 시간 동안 한겨울 추위 속에서 집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두바이 촬영 당시 비즈니스석이 아닌 1등석으로 좌석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호텔 역시 더 고급스러운 곳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작진 예산으로는 그녀의 요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크라운제이와 같은 호텔에서 묵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녀의 무리한 요구는 다른 출연자와의 균형에도 큰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스케줄을 마음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제작진의 계획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갑질이 폭로되자 서인영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문매를 맞으며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후 서인영은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방송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밝혔고 조심스럽게 예능에 복귀하며 과거를 딛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 결혼 소식을 알리며 다시 방송에 등장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권력 남용과 무리한 요구가 가져올 결과를 보여준 교훈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과연 서인영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질 서인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기억 속 논란의 인물로 남게 될까요? 대중의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려운 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5위는 배우 문채원입니다. 처음 문채원의 논란이 시작된 건 다름 아닌 구치 문제였는데요. 입냄새야 사람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보통 키스신 촬영 전에는 상대 배우를 배려해 양치나 카그를 하는 것이 매너인데 문채원은 일부러 이를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며 여러 남자 배우들이 불편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구치 논란만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이어진 갑질과 인성 논란이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한 사극 촬영 중 비가 오고 모기가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추리닝을 안에 입겠다고 요구해 스태프들이 30분간 비를 맞으며 기다려야 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한 대선배 이순재도 제작 발표회에서 주연 배우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주연은 전체 분위기를 이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쾌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문채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과거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때 게임에서 자꾸 져서 물총을 맞자 짜증을 내며 중단을 요구하고 MC들의 질문에 무성의한 태도로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 기자의 폭로에 따르면 문채원은 과거 티아라의 화영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며 배우로서 위치를 확립하는 방법을 조언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이전부터 거론되던 갑질 논란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광고주에게도 지갑을 놔두고 왔다며 여러 물건을 사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니 결국 그녀는 3년 만에 소속사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정준영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어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4위는 개그우먼 김영희입니다. 개그우먼 김영희. 그녀의 이름이 대중에게 남긴 인상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비호감. 동료 개그우먼들조차 손절할 정도로 논란을 몰고 다닌 그녀는 사생활과 방송 모두에서 끊임없이 망언 제조기로 활약하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인간의 조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인이었던 걸스데이 해리를 향해 리허설을 길게 하지 말라며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그녀는 단순한 방송 태도 논란을 넘어 권위적이고 배려 없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희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간을 희화화하는 발언과 학교 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도덕적 감각이 결여된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연애 전당포에서 나왔습니다. 김영희는 버스 안에서 노상방뇨를 한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웃음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공중도덕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부족한 모습은 대중의 분노를 샀고, 이 일은 그녀의 비호감 이미지를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은 그녀가 스스로를 비호감으로 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방송에서는 실수한 후배 개그맨을 직속 선배에게 혼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배 괴롭히는 법을 당당히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개그계 내 위계 질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럽5 활동 당시 선배 개그우먼들은 김영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팀 멤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김영희는 셀럽5의 무대에서 졸업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김영희의 부재를 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셀럽5 멤버들이 그녀의 결혼식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졸업이 아닌 손절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방송에 출연한 김영희는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대중은 그녀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바뀌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김영희가 과거의 논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비호감 캐릭터로 남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할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3위는 아이린입니다. 아이린은 외모는 천상계에 속하지만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5년 경력의 에디터가 폭로한 갑질 논란으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SNS에 철저히 을의 입장에서 밟히고 당한 경험을 했다며 글을 게시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아이린을 하하호 웃음을 가장한 비사회화된 어른아이라 표현하며 최측근에게 느끼는 자격지심과 콤플렉스를 투명하게 드러내며 낯선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밑바닥을 그대로 노출하는 아나무인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요동치는 분노와 질색하는 얼굴로 내 면전에서 손가락질하며 핸드폰을 들고 쏟아내는 말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자리에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과를 받길 원했지만 아이린은 그저 사라져버렸다고 폭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녹취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복수를 통해 큰 위안을 얻었다고 덧붙였고 해시태그에 레드벨벳의 노래 제목인 사이코와 몬스터를 언급하면서 네티즌들은 해당 연예인이 아이린임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후 아이린은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문을 올렸고 이미지 회복을 위해 스태프와 친한 척하는 모습으로 예능에도 출연했으나 사람들은 애쓴다며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사진들만 보아도 그녀의 성격이 어떠한지 엿보이는 듯합니다. 2위는 서예지입니다. 서예지. 그녀의 이름이 연예계에서 떠오르면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연기력보다 수많은 논란이 먼저 떠오릅니다.
특히 김정현태도 논란은 서혜지가 가진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로 꼽힙니다. 이야기는 2018년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회에서 시작됩니다. 김정현은 상대 배우 서연에게 딱딱하고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내내 굳은 표정으로 주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후 촬영장에서 그는 섭식장애, 과몰입을 이유로 스킨십과 러브라인을 거부하며 대본의 전면 수정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 PD, 스태프, 상대 배우 모두 피해를 입었고 이 모든 사태에 배우의 서혜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서혜지는 김정현에게 딱딱하게 행동하라, 스킨십을 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스태프들에게 인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조종 아래 김정현은 결국 촬영을 중도 하차하며 큰 논란을 남겼습니다. 서혜지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정현 사건 이후 그녀의 학교 폭력과 촬영장에서의 갑질이 줄줄이 폭로되며 대중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폭로에 따르면 서혜지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며 학교 폭력의 중심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피해자는 싸대기를 맞고 날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그녀의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성격을 증언했습니다. 촬영장에서의 갑질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스태프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기본, 차 안에서 흡연을 즐기며 간접 흡연 피해를 줬고 작은 실수에는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뿜으며 모욕감을 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스태프는 그녀를 두고 사람 취급이 아닌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고 표현하며 참담함을 드러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스태프의 휴대폰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라고 강요하고 팬카페 가입까지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서혜지가 기분이 나쁘면 스태프들도 굶어야 했다는 폭로는 그녀가 가진 권위주의적 성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화 촬영 중 서혜지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대 배우 김재욱과 음주운전 장면을 찍던 중 사전에 정해진 동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으며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 일을 두고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 진짜 죽을 뻔해서 재미있었다고 발언하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감독과 상대 배우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녀는 오히려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니 대중은 그녀의 공감 능력 결여에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논란 이후에 서혜지 신뢰를 잃은 배우. 수많은 논란 이후에도 서혜지는 간간히 활동을 이어가며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여전히 그녀를 컨트롤러, 갑질의 아이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혜지의 사례는 연예계에서 이미지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때는 매력적인 배우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논란의 중심에서 신뢰를 잃은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논란의 아이콘으로 기억될까요? 1위는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악역 연기에 특히 뛰어난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1996년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울먹이며 호소해 결국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나 나올 법한 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자숙 없이 바로 복귀하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에는 무려 1억 1,1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매하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그녀에게 외상 결제를 해준 직원 어씨는 결국 현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변제 금액을 제외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신 지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신은경은 드라마가 무산되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직원과 잘 이야기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괜찮다고 한 게 말이 되냐? 아픈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힘내라는 말은 농담이었다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아픈 아이는 사실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았으며 힐링캠프 출연 당시에도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키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양육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은경은 8살 때 고령의 친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8년 동안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전 시어머니는 양육비가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지원되었고
그 돈으로는 장의 알을 키우기에는 부족해 폐물까지 팔아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은경은 반박하였고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던 중 그녀의 전 매니저가 인터뷰를 통해 신은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신은경은 허언증이 있어 스스로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모성애가 없다는 주장도 했으며 고양이 6마리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신은경은 이혼 후 전 남편의 빚 때문에 힘들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고 아들 방치 논란을 해명할 때도 2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기획사 시어머니, 전 남편 친구들은 신은경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은경은 전 소속사에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실업 상태에서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며 한 해에만 2억 원 정도를 들여 해외여행을 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에도 잠시 활동을 중단한 후 다시 복귀하여 활발하게 연기하고 있는 그녀. 그동안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사과나 해명은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술집에서 접대를 받는다고 하면 흔히 여성이 남성을 접대하는 장면을 떠올리시겠지만 의외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술시중을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호스트바라고 하며 이곳에서 일하는 남성 종업원을 흔히 호빠 선수라고 부르죠. 과거 정우성이 데뷔 전 호스트바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을 만큼 몸이 좋고 잘생긴 모델 같은 남성들에게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몇몇 남자 연예인들은 데뷔 초부터 꾸준히 호빠 선수 출신이라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의혹을 받았던 남자 연예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동안 호빠 출신으로 의심받았던 남자 연예인 TOP14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위는 권상우입니다. 2001년 드라마 맛있는 청혼에서 주목받고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로 단숨에 톱스타 자리에 오른 권상우는 200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국내 최대 광고 기획사인 제기획이 연예계 내부 인물들을 통해 연예인들의 신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여 작성한 문건이 바로 연예인 엑스파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황당한 내용으로 여겨졌지만 수년이 지난 후에 사실로 밝혀진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영애와 정호영이 연인 관계였다는 소식이나 한가인이 배우 연규진의 아들과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다는 등의 내용은 정확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권상우에 대한 내용은 그가 데뷔 전 대전 유성에 위치한 호스트바에서 3개월간 선수로 활동했다는 소문이었고 이로 인해 광고 모델 선정 시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엑스파일의 파장이 커지자 권상우는 언급된 연예인 중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해 텔레비전을 때려부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또다시 풍문이 퍼졌습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톱스타 5군이 자신의 호스트바 선수 이력이 퍼질 것을 우려해 과거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입막음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단순히 호스트바에서 일한 경력보다는 당시 대전 유성의 대부분의 호스트바가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남성 손님을 상대로도 접객했다는 점이었죠. 어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찌라시에서 이니셜로만 언급되었지만 당시 대전 출신의 톱스타는 사실상 권상우가 유일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대부분 어군을 권상우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2위는 박해진입니다. 박해진. 데뷔 초기에는 어색한 발성과 부족한 연기력으로 혹평을 받았지만 소문난 칠공주로 데뷔한 이후 에덴의 동쪽, 내 딸 서영이, 별에서 온 그대까지 출연하는 작품마다 흥행을 기록하며 단숨에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스마트한 이미지는 그의 대표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대중의 신뢰도와 인기도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톱스타 이미지가 단 한 장의 구찌 벨트 인증샷으로 균열을 맞이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박해진을 포함한 4명의 남성이 구찌 벨트를 자랑하듯 허리에 차고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인증샷으로 끝날 법도 했지만 맨 왼쪽에 있던 인물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은 고영태, 전직 펜싱 국가대표이자 이후 호스트 생활을 하며 최순실과 얽히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고영태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던 상황에서 박혜진이 그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대중은 그를 호스트바 출신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진 측은 곧바로 고영태를 알지도 못한다. 14년 전 우연히 술자리에서 찍힌 사진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4명의 남성이 모두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의 구찌 벨트를 착용했다는 점이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더불어 사진이 찍힌 시점이 고영태가 호스트바에서 활동하던 시절과 겹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박혜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박혜진이 이전에 군면제 논란에 휘말렸던 전력은 이번 사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군 복무를 면제받았는데 당시 일부 호스트들이 정신질환을 핑계로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혜진의 병역 면제 이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가족사와 트라우마로 인해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군 면제와 구찌 벨트 논란이 연결되면서 과거의 작은 흠결들은 모두 호스트 출신설에 힘을 실어주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현재 톱스타로 자리 잡은 박혜진에게 당시 찍었던 구찌 벨트 사진은 단순한 과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 사진을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연히 얻은 벨트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돌려찬 벨트였을까? 박혜진에게는 당시의 술자리에서 허리춤에 구찌 벨트를 두르고 사진을 찍었던 그 순간이 지금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이 아닐까요? 이미 정상에 오른 사람에게 구찌 벨트가 무슨 의미일까? 라는 반문과 함께 말입니다. 1위는 오지오입니다.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 출연하며 인지도가 급상승한 오지오는 드라마가 종영된 이듬해인 2007년 전 여자친구의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당 여성은 28세의 템프로 출신 안나라는 여성이었고 오지오와 오랜 기간 동거해 온 연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오지오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그간 둘의 관계를 지켜본 업소 관계자들과 동료들이 잇따라 증언하자 결국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오지오가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시절 선수와 손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안나는 오지오가 모델 생활과 연예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 주었으며 자신은 구형 SMO를 타면서도 오지오에게는 고급 외제차를 사주는 등 아낌없는 내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지오가 환상의 커플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안나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도 그 시점부터였죠. 특히 2006년 크리스마스 무렵 두 사람은 홍콩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오지오에게 그 여행은 사실 이별 여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모습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설레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사라졌다. 너 말고도 사랑하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은 안나는 여행에서 돌아온 지 불과 6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안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오지오의 집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전화 시도 끝에 마지막으로 오지오와 3분 19초간 통화를 나눈 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오지오는 결국 둘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끝내 그녀의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4년에 오지오는 재력가 여성과 결혼하며 새 출발을 꿈꿨으나 또 다른 논란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배우 허이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드라마 촬영 당시 자신과 연인 관계로 출연한 유부남 배우가 같이 자야 연인처럼 연기가 된다며 지속적으로 동침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이 드라마를 싱글파파는 열애중으로 추정하며 상대 배우였던 오지오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허이제는 이후 누군가를 저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함구했고 오지오의 팬들은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오지호의 삶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의 성공과 함께 개인적인 고난이 겹친 복잡한 여정을 보여줍니다.